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 분위기는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한 주의 첫 출발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혹시나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누르시면 저 기리시 50만을 돌파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에코프로 BM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상승. 자, 지금 녹화 시간 기준 한 3시 정도 됩니다. 그 시간 기준 에코프로 BM은 15% 상승으로 윗꼬리를 조금 많이 달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양봉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거 추가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내려올 수 있겠죠. 어쨌든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규모 수주 소식과 함께 상승 출발한 에코프로 BM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는지 오늘 아침에 제 어플은 버벅 차트도 안 켜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습니다. 아마도 몇몇 기름들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에코프로빔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와중에 증권사의 뷰는 여전히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2차전지 투자들의 공동의 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유진투자증권은 목표 주가 20만원에 매도 리포트를 썼으며 이번 수주가 연간 15만 톤 수준인데 에코프로빔의 설비 능력이랑 비교하면은 이번 수주로 인한 실적 추정치 상향은 없다. 요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이게 완벽한 정답이다 이렇게 절대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가 이걸 절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리튬 가격 하락 요 친구 하락세가 좀 멈추는 게 중요하고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또 좋아진다 요런 얘기가 나오며 양극재 판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시기가 생각보다 조금 더 앞당겨져야지 그때 우리는 진짜 다같이 다시 2차전지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이번 수준은 삼성 SDI에서 나왔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LG엔솔. 아마도 투자자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올해 초부터 LG엔솔 나온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강감무소식이죠. 요 친구가 언제 나오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어쨌든 에코프로 BM 그리고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에코 친구들은 사실 전망이 전혀 필요 없는 가고 싶으면 그냥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주가가 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바라는 거는 기름들이 어떤 투자를 하시든 그 선택이 무조건 맞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나저나 이것도 대단합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의 종가가 15% 정도 그 정도에서 마감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려 55%의 기름들이 딱 맞춘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쭉 오르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IRA 배터리는요. 주말 사이에 IRA 법안에 따른 배터리 탈중국 소식이 또 나왔었습니다. 뭔가 봤더니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 회사 지분이 25%가 넘으면은 보조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나 봤더니 미국의 중국 배터리 때리기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2차 전지에게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점유율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단기적 악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중 합작 투자가 이미 진행되어 있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서 몇몇 회사들은 지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대5를 했다면은 그 중에서 한 50%를 사와 2.5 대 7.5 이렇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 회사들은 중국 회사 지분을 돈으로 사야겠죠. 그런데 기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랑 기름들이랑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이니까 같이 돈을 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저 기리씨 근데 내가 미안한데 7.5 대 2.5 이렇게 합시다. 내가 반 살게. 요렇게 말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기름들 정가에 팔겠습니까? 아니면 웃돈을 붙여서 팔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절대 정가로는 팔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돈을 만약에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차전지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 한 10년, 20년, 30년 엄청난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반도체급이라고 당연히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러한 사업을 과연 쉽게 팔지도 거기에도 물음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는 돈이 만약에 부족하면 조금 힘든 상황에 들어가
결국은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 또 투자를 못 받으면 유상증자 요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배터리 쪽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배터리 이야기 말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 자, 이 정도면 사실상 양치기 소년인 것 같습니다. 파월의 말을 아무도 안 믿고 있는데요. ING 이코노믹스라는 곳에서는 미국이 침체를 미리 막기 위해서 연준이 내년 2분기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 최소 6번의 인하가 있을 것 요렇게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그렇게 이제 인하는 없다, 인플레 잡는 게 먼저다 요렇게 말을 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하락을 점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이미 뚜렷한 둔화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경기 침체를 보기 싫으면은 결국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만약 그렇다면 저의 생각도 조금 바뀔 듯 합니다. 침체가 오면서 충격을 받기 전에 금리나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된다면 증시는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거 겨울쯤에는 좀 팔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제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결국은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증시는 예측 불가능하구나 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과연 내년 1월에 우리는 어떤 증시, 지금보다 오른 증시일까요? 아니면 내린 증시일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자아빠 사라켓제. 죄송합니다. 몰라 뵀습니다. 부자아빠 기요사키가 올해 초부터 이야기한 거를 아직까지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대공황을 앞두고 코인, 금, 은을 사라고 한 이야기. 아마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초길이 또한 3번인가 4번인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일단 지금까지는 완벽한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남은 거는 대공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하면은 6대4로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식이랑 채권을 6대4로 사라는 의미인데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1대1대 1대1이다 이렇게 말하며 그건 바로 금, 은, 비트코인, 부동산이랑 정유주 이렇게 4가지를 골고루 매수하라고 하네요. 과연 내년 초 부자아빠는 경제 붕괴를 예측한 닥터둠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고 참고로 왼쪽에 보다시피 비트코인 어느덧 5,500만원까지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10%나 올랐네요. 다음입니다. 금값이 역대 최고를 경신. 일단 지금 비트코인 매우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어느덧 10%나 더 올라서 5,5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금값마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지금 금값은 2,10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JP모건은 앞으로 금값이 더 오를 것, 2,300달러까지 갈 것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또한 금뿐만 아니라 은, 귀금속, 국제 유가도 내년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은이 20% 넘게 오를 거니까 준비를 하라 이런 식으로도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걸 보고 오케이 이제부터는 비트코인, 금은으로만 간다 이렇게 선택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가지 정보를 같이 보는 거니까 절대 뭔가를 보고 한 번에 꽂히면 안 되겠죠. 여러가지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온디바이스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스마트폰 판매량 반등. 자, 요 소식은 저기를 별 하나를 조금 치고 싶은데요. 물론 똥촉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별 반 개만 치시기 바랍니다. 저 스마트폰 판매량이 항상 저조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내년엔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나오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할 것 이렇게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전망한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온디바이스가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이미 삼성전자는 곧 나오는 갤럭시 24 내년 2분기인가요? 아니 내년 2월인가요? 그때 나온다고 하는 거기에 자동 번역 AI 기능을 넣고 애플도 시리에 AI 챗봇 기능을 탑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내년에 출시되는 스마트폰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도 온디바이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우리 귀에 박힐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항상 주식시장은 미인대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이쁘고 잘생긴 사람을 뽑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귀에 계속 박히는 그 단어라면 당연히 주가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올해 우리가 가장 많이 본 단어가 뭘까요? 맞습니다. 그 중 하나는 AI겠죠.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 실적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AI 관련주는 대부분 5배, 10배 이렇게 올라간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내년 초에는 온디바이스와 스마트폰 판매량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수혜주 하나 봐야겠죠. 저 방금 전에 봤던 그 내용, 위의 내용에 동의한다면 날 사라 이렇게 외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삼성전기인데요. 마침 키움증권도 목표주가 18만원을 유지하면서 매수 리포트를 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삼성전기의 4분기 영업이익은 1344원으로 전년비 33% 증가.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내년부터 스마트폰 시장이 장기 침체를 벗어나 회복 국면에 돌입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 결국 실적이 가장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만 있는 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이걸 하면은 스마트폰 성능이 더 좋아져야겠죠. 결국은 MLCC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전장용 MLCC도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 전망이 매우 밝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하이닉스 또 신고가야.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와 73,000원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 외국인의 반도체 쇼핑이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1월달 외국인의 수매수를 보면은 삼성전자 한 종목만 무려 2조 원을 매수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7,200억 수준으로 이 두 개만 합쳐도 무려 3조에 가까운 매수가 나타났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도체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또 이어져 있는 모습인데, 과연 내년까지 얼마나 요 두 개 관련 섹터가 빛날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1인 가구 절차 단축. 참고로 청년 도약 계좌는 매월 70만원씩 납입해 5년간 적금하면은 정부가 돈을 좀 더 보태주는 목돈 마련 계좌인데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가입 신청 기간이 종료되고 2주가 지나야 개설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1인 가구라면은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은 바로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가입 신청 기간은 15일까지인데, 그래서 1인 가구 청년이라면은 오는 21일부터 계좌를 열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그냥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중증 개호흡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서 신종 바이러스 유행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상한 소리가 나와서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갑자기 강아지한테도 이런 게 생기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인가? 바로 기침, 눈 충혈 등 사람 독감과 비슷하다고 하며, 콜로라도에서 지난 3개월간 개들의 폐렴 사례가 작년보다 1.5배나 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종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은 샘플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요소수 수출 보류. 중국에서 한국으로 산업용 요소 통관을 보류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자 정부는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분주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가 밝힌 민간 재고와 정부 비축분은 약 3개월치로 21년에 겪은 요소수 대란이랑은 완전 다를 것,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이 오늘 장에서는 KG케미칼, 유니온, 롯데정밀화학 등 관련주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하지만 왼쪽에 보다시피 음봉으로 끝난 걸 볼 수 있죠. 항상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있었던 뉴스는 그 뉴스가 훨씬 더 크지 않는 이상 주가에 크게 반영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 첫 군사위성 발사. 지난 2일 우리 군의 첫 독자 군사정찰 위성이 무사히 우주로 발사되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 9에 실려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었고, 발사 78분 뒤 첫 교신에도 성공하며 궤도에 안착했다고 하네요. 자, 이번 1호기는 저궤도에 운영되며 북측 주요 시설을 하루 수차례 찍을 수 있으며, 참고로 이게 성능이 진짜 좋다고 합니다. 그냥 북한에 굴러다니는 탱크 있죠, 그 탱크의 번호판까지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다음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 계약.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3.4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이 규모는 작년 매출의 무려 52%에 달한다고 하네요.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업체는 올해 상반기까지 2차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늦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러한 악재가 국내 5대 시중은행이 공동대출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잔여 물량은 모두 소화하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한편 현대로템도 2차 계약을 앞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게임주는 어떤가?
드래곤플라이의 MMORPG 콜 오브 카오스 어셈블이라는 게임이 출시 6일 만에 구글 플레이 매출 탑 10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러한 흥행 소식에도 드래곤플라이는 상승하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새로운 MMORPG 드디어 그 녀석이 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이라고 얘기를 하는 NC소프트의 TL, 이 친구가 올 예정인데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자동 사냥과 BM이 없다고 선을 그어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네요. 저 기릿이 봤을 때도 아마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게임을 뽑아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위메이드는 중동 시장에 대한 확장 기대감 그리고 가상화폐 위믹스 가격 상승 등으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위메이드는 4분기 신작 출시가 없긴 한데 내년 1분기부터는 신작 출시가 있고 로열티 매출로 연간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 요런 기대감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위메이드 무려 15%나 급등합니다. 다음입니다. 해운주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벌크선 운임이 급등 중. 벌크선의 대표적인 운임 지표인 BDI가 지난 1일 8%나 오르며 마감을 했습니다. 약 1년 6개월 만에 3천을 돌파했다고 하고 아시는 기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주 전에는 170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2주 만에 2배가 뛰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해운운임은 경기의 선행지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좋아지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분석을 보면은 이번 BDI 상승은 실물 경기랑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4분기는 원래 화물 수요가 높고 벌크선 같은 경우는 특정 화물에 그치다 보니까 경기 회복을 의미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BDI가 급등했다는 소식이 들리며 오늘 흥하해운, 대한해운, 펜오션은 장중 급등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중국 계속 때릴 겨. 처음에 중국 배터리 규제를 미국이 더 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리고 반도체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계속할 것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엔비디아의 땡땡 칩을 규제하면은 그거보다 성능이 낮지만 딱 우회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칩을 개발해서 땡땡을 출시해서 판다는 거 그런 식으로 맞춤 반도체를 하면서 이러한 규제를 꼼수로 피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미국 상무부 장관이 그 다음날 규제하겠다 그런 짓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엔비디아를 집어서도 말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주력 사업인 데이터 센터 부분에 무려 4분의 1에 해당하는 매출이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잃는다면은 매출 타격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진짜 답답한 상황일 듯 하네요. 다음입니다. 맨날 상저하고래.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연말 전망을 보면은 상저하고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거 하나 본 기억이 있긴 해요. 2021년인가 그때는 상고하고 이렇게 외치며 코스피 3,500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번에 대신증권에 한번 내년 뷰를 보자면은 반도체 등으로 인해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2,850을 상단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이 조금 디테일합니다. 지금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 오른다 이렇게 예측을 했으며 그러나 1분기 중반부터는 침체 걱정으로 변동성이 올 수 있고 그 변동성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리스크가 사라지며 큰 상승이 나타날 것, 금리나 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저 기릿은 여기에는 조금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말하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중간 이거겠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와중에 한 번의 그 덜컹을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낸다면 내년 투자도 우리는 매우 행복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같이 잘 해결해 보도록 해요. 마지막입니다. 3연상의 주인공 텔레필드. 지난주에 갈비집 회동이라는 불리는 사진 한 장에 5연상을 간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3연상을 가는 친구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바로 텔레필드라는 기업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올랐나 봤더니 최대 주주 변경, 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러한 소식이 뜨면서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니까 아니까 회사를 사고 들어왔겠지, 자신이 있겠지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는 투자 받아왔네 아니까 투자했겠지 라는 얘기를 또 하면서 또다시 상승하는 그러한 재료가 된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파르게 급등하면은 하락 또한 가파르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